실전 돈 버는 기술 스킬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9월 5번째 주 주간 리포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카페 제가 주말에 작성해서 올렸고 다음 한 주도 요즘 최근에 시장은 좋죠. 1년 중에 9, 10, 11월 그 다음 봄 시즌에 한 4, 5, 6월 이때가 추세가 가장 잘 나오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네, 거래 포인트도 많이 나오고 위아래 많이 흔들기도 하죠. 자, 이거 다음 주도 지금 예상되는 게 뭐 지표들은 항상 뭐 똑같이 요즘에 미국 관련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 현재 주요 경제 이슈들 먼저 살짝 보고 메이저 종목 위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3분기 결산일이죠. 9월 말 마지막 주. 그래서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제가 실제로 이제 메이저 종목들 분석해 보니까 지난주 마감 위치가 딱 이제 중요 레벨에 많이 걸려 있고 방향이 약간 양쪽 방향 다 나오게 애매하게 걸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다음 주 기관들이 3분기 결산에 수익 실현하는 게 윈도우 드레싱이죠. 이것 때문에 아마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 시장 관련된 거는 다음 주 거래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이거고, 뭐 현재 뭐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정권한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서플라이 체인 문제, 공급 문제, 그 다음에 물류, 노동자 부족 현상. 실제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차트 분석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1년 넘게 계속 보너스를 지급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방구석에 코로나 이후에 방구석에 붙어가지고 할 수 있는 주식, FX. 실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브로커사 FX 매니저들도 물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일이 2배, 3배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중장년층들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 역시도 최근에 주식이 거의 미국 사람들은 저금하듯이 주식을 하니까 주식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죠. 자산도 어느 정도 생겼겠다. 퇴직도 얼마 안 남았겠다. 일을 안 하려는 분위기죠. 노동력이 점점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임금 올려줘도. 그리고 젊은 층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금융 투자에 빠져가지고 일자리로 또 돌아가기 싫어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후진국 동남아 쪽에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쪽에도 최근에 보면 코인이다 뭐다 뭐 시장 주식이다 뭐 장이 좋잖아요. 이쪽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문제는 내년까지도 계속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을 더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정시나 뭐 FX, 특히 이제 달러 페어들, 그리고 유로 페어들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충격이 클 것이 미국 법인세 인상이죠. 이게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28% 인상 던졌고 협상된 게 26.5%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25% 이하는 미국 기업들도 이미 이제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수치고 그 이상 나오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증시가 폭락하면 장기 국채나 달러는 강하게 또 상승을 하겠죠. 저희는 이제 환율을 거래하는 거 FX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캐치해가지고 잠깐 짧게라도 돈을 벌면 되는 거죠. 4.5조 달러 예산안 통과랑 부채 한도 상한 이거는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그게 뭐 정치 이슈로 그냥 판단하고 있어서 큰 이슈 당장은 이제 큰 반응은 없는데 이 부채 한도 상한이라는 게 민주당 공화당 너무 싸움이 길어지면 정치가들도 협상 타결할 무슨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 명분이 정치 폭락이죠. 정치 폭락. 그런 움직임은 한번 올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정치가 폭락하면서 정치권의 타결을 위한 명분을 주는 이런 상황이 한 번쯤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도 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달러 페어들 거래해야 되죠. 그리고 지난 9월달 콩크에 파웰의 약간 입장 변화하는 것 가지고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분석가들도 블로거들이나 분석글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구나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사나 미국 정치 상황들을 계속 체크하는 이유는 달러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할 종목들이 또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또 미국 정시나 이런 것들 보면 또 유럽 정시랑 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건 차트 움직임 보고 캔들 신호 보고 그렇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도 계속 그랬고 지금 미국 정시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난주도 그랬죠. 일시적으로 패닉 현상 나오다가 훅 올랐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실제로도 이제 달러 인덱스도 보면 쑥 빠졌다가 쑥 올랐잖아. 맞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뉴스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쑥 빠졌다가 쑥 올랐죠. 이때 아마 전문가들도 아마 패닉 좀 왔을 거예요. 패닉스를 좀 했을 거예요. 아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그렇고 뭐 일본 정시, 일본도 볼까요? 일본은 요즘에 러셀 같은 경우도 다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 체크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메이저 종목들, 달러 페어들 좀 대응을 어떻게 좀 거래 포인트를 좀 잡아볼까, 뭐 그런 용도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같이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이제 저는 이제 결산일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물량 트는 거, 수익 실현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도 어느 정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달러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 위주로 또는 이제 길게 갈 것도 분할 청산으로 수익을 좀 챙기면서 거래를 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차트를 직접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4시간 차트인데요. 계속 상승 추세이죠. 상승 추세고 최근 움직임을 보면 자, 93.5를 주고 이 캔들은 이 윅은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브로커선 제가 원다 차트를 보고 있는데 다른 브로커는 이거 없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거를 무시하더라도 지금 저점은 93을 다지면서 그렇죠.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크게 보면 93.5, 93 그리고 그 중간을 지금 여기가 약간 혼조세가 보였던 부분인데 그 중간 93.25 그러니까 위쪽 구역 아래쪽 구역을 구분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흔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시간 차트도 봐도 약간의 수렴으로 빠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가격이 놀지 않을까 한 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굳이 제시한다면 뭐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것 또는 이거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운더리를 뚫고 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거래를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예측이 틀렸다고 하면 언제 손절하고 다시 이제 또 볼 수 있는 거고 다시 그 방향의 거래를 찾으면 되는 거고 이런 추세선은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지지저항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93, 93.5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움직임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특별히 달러 인덱스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았고 자, 달러엔은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한 2달, 석 달간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 가격이 이 구역으로 들어오면 이 레인지를, 이 범위를 거래를 해주시고 이 구역으로 들어오면 이 범위, 이 구역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주에 지지난주 일본 증시가 막 폭등하면서 엔화가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지금 110.8을 찍고 마감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찍었다고 해서 또 바로 내려오지는 않죠. 이게 2시간 1시간으로 보면 최근에 이런 모양들이 많이 보입니다. 차트에서 더블 바텀 더블 탑 패턴 이런거 중요 레벨에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런 것들 이런 모양,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 요건 약간 가파르게 나왔는데 이런 모양들 많이 보이죠. 완만하게 조정 오다가 한 방 쏘고, 여기도 마찬가지 완만하게 조정 오고 한 방 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완만하게 조정 오고 한 방 쏘고. 요 저점은 딱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이게 저점 고점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음봉을 찍고 음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는데 바로 밑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주 초반에는 약간 시간을 끌 것 같아요. 끌다가 이게 윅을 한 이만큼 주든지, 몸통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윅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음봉 캔들이 하나 나오면 숏으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물론 위로 뚫고 가면 매수 그래 롱 포지션 잡아야 되겠죠. 달러에는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엔 같은 경우 크게는 지금 달러에는 제가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엔달러 환율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부분에서 차트도 보지만 그 부분에서 약간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데일리 차트에서는 보면 달러엔이 좀 비정비적거려서 그렇지 추세가 한번 나오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차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추세 한번 나올 때까지가 되게 미적거려요.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다가 터질 때도 또 잘 나와요. 이렇게 추세가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에서 미적미적하다가 한 방씩 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좀 지루하면서도 스탑을 많이 당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크게 보면 저점들이 계속 거의 109.2를 기준으로 유지가 되는 모양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 안에서 가격들이 좀 놀았고, 한 번, 두 번 찍고 한 번에 이제 110.8까지 지금 올린 모습인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 이 관성에서 뚫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 레벨에 걸렸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걸 한번 노려보고, 그 이후 움직임은 그 이후에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할 것이다. 달러에는 이 정도 정리하고, 참 아까 일봉을 본 게 전체 추세를 보려고 본 거죠. 일봉 봐도 뭐 딱히 추세로 판단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지금 같은 범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유로달러는 최근에 추세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쉽게. 자, 여기 이전에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였고 하락 추세 아주 정말 정석으로 나오는 케이스죠. 자, 여기 추세가 바뀔 때 항상 보면 더블탑, 이게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거니까 이런 더블탑 패턴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이걸 헤드앤숄더로 봐도 되죠. 인라인이고 돌파의 출발 지점을 한 이 정도로 보면 여기까지 잘 헤드앤숄더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더블탑 나오고 이제 강하게 하락 돌파한 다음 조정 오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움직임들이 읽히죠. 이 라인에서 지금 돌파가 나온 거죠. 돌파 후에 완만하게 테스트가 나온 다음 여기서 또 강하게 한번 돌파, 또 이 지점을 한 번 더 찾은 다음 다시 여기서 시간을 좀 건 다음 강하게 돌파,
돌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움직임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시간 이제 캔들에서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진입 신호들. 지난주 뭐 멤버들과 함께 요 구역을 우리가 잘 거래해가지고 저도 뭐 타겟을 여기까지만 잡아놨었는데 약속 때문에 거래를 잠드는 바람에 거래를 못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청산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점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지금 유럽 쪽 동화들은 거의 뭐 힘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유럽은 이제 여행이 안 풀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뚫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최근에 이 프로그램 요 판서 프로그램을 하나 찾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네요. F3번 단축키를 지정해놨는데 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기능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기능 두 개가 있는데 단축키가 자꾸 딸려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못하고 세 번째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떨어지는 치고 이제 지금 4시간 차트인데 2시간 1시간 차트에서 이 지점에서 신호를 잡아서 우리가 숏 포지션을 거래를 했던 것이고 결국 저점 못 오고 지금 이 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어떤 주 초반에는 아마 뚜렷하게 방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만약에 강세로 좀 가주면 밑으로 뚫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얘도 약간 달러 움직임하고 따라서 수렴하다가 위로 돌파되면 우리가 그쪽 거래를 찾으면 되고 롱 포지션을 잡으면 되고 아래로 돌파하면 숏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데 만약 저는 이제 아래쪽으로 돌파한다면 이 라인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거래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잠깐 거래 차종 1시간 차트에서 캔들 한번 볼까요? 같은 패턴이 나오죠.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베어인 걸핑이 나오고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살짝 바운드 주면서 한 번 더 찍죠. 고점이다 하면서 여기서 요 베어인 걸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숏 포지션 들어간 겁니다. 타겟은 길게는 안 보고 1차 타겟, 2차 타겟에서 구분했는데 1차 타겟은 여기까지 2차 타겟은 여기까지 뒀는데 1차에 청산을 한 거래죠. 자, 유로달러도 마찬가지로 크게 지금으로서는 방향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파운드 달러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달러페어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추세 돌파하기 전에 이게 더블 바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시죠. 좀 처음 쓰는 게 서툴러서 양해 좀 해주십시오. 여기 더블 바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지점 받고 디딘다 그러면 뭐 패턴은 저도 안 보지만 헤드앤숄더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더블 바텀 이후에 강하게 돌파하고 피보나치 이제 돌파 패턴 피보나치 618에서 지금 지지받는 모습을 나오면서 이제 지난주 마감이 됐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을 뭐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그 나오는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것대로 일단 강한 돌파가 나오고 지금 이 공간이 조정받는 공간이 너무 짧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조정받죠. 이러면 이제 수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이 몇 번이나 올지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수렴이 나올지 이 지점을 다시 계속 이런 식의 돌파 박스권 같은 수렴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작도해놓은 것처럼 저점을 높여가는 수렴이 나올지 그리고 마지막에 수렴 위로 돌파할지 뭐 아래로 빠져나서 하락을 할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더 정보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차라리 강하게 돌파하고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두고 하락을 했다. 그럼 중요 레벨에 딱 도착해서 반대 신호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매수 신호인데 지금같이 강하게 돌파하고 강하게 조정 들어온 경우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음 주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 지금 추세가 아주 정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이 상승 추세 돌파된 이후에 얘는 이제 2시간 차트에서 한번 보면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상승 추세 돌파된 이후에 하락 추세는 아주 뚜렷하게 추세를 구분할 수 있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네, 한번 치고 조정 주고 고점을 달리하는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얘 같은 거 없든지 어쨌든 이런 모양 나온 다음에 훅 빠졌죠. 요즘 이런 패턴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유념해서 차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 오고 여기가 지지항이죠. 이렇게 뚫리고 아주 단계를 밟으면서 추세가 아주 예쁘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죠? 요즘에 이런 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메이저 종목, 마이너 종목에서도. 네, 이런 게 이제 마켓 스트럭처죠. 이런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는 마켓 스트럭처, 시장의 구조죠. 시장 구조. 시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포인트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마켓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들이 왜 중요하냐. 가격들이 지금 다 반응을 하죠. 이후에도. 여기도. 그러니까 추세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들만 잘 찾아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죠. 지지장 찾기가 일단 쉽기 때문에 지지장하고 캔들만 봐도 충분히 거래가 찾아집니다. 여기 숏포지션도 지난주 멤버들과 거래를 좀 했던 범위죠. 지금 이제 요 레벨 3번을 디디고 상승 한번 나오고 위에 저항 맞고 강하게 또 하락한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이번 주 모양들이 다 이래요. 애매하게. 강한 상승 그리고 더블탑 찍고 또 강한 하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 저점을 뚫지 못하는 위치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렴으로 빠지면서 올라가 버릴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강하게 빠지고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거의 드문 케이스죠.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주 초반에는 아마 방향을 잡기 위해서 흔들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달러 자체가 같이 움직이면서 위아래 많이 흔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뭐 상승으로 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자 추세가 바닥을 3번 다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나가면 이건 상승 전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수렴했던 이 구간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돌파를 무시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박스권이죠. 박스권의 중간에 걸친 지점이기 때문에 거래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는. 어딘가 부딪히고 중요 레벨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캔들 신호라도 주고 부딪히면 그 방향으로 거래를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도 뚜렷한 방향이 얘처럼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거래로 하는 것이 맞다. K달러도 마찬가지 움직임입니다. 지금 더 심하게 이제 움직였죠. K달러 같은 경우는 4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강의가 아니고 이제 주간 리포트 살펴보고 끝내야 되는데 조금 뭐 하는 김에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고 뚫고 얘는 약간 이제 돌파되고 나서 서서히 이렇게 여기서 약간 지지장을 찾을 수 없는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뚜렷하게 보인 거는 이 지점이에요. 얘도 이렇게 2번 찍고 이렇게 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추세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네, 그러지 못했고 지금 모양 자체가 뚫어야 되는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 버렸죠. 이 지점에 저도 스탑을 하나 맞긴 맞았는데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여기 당연히 이제 뚫고 내려와야 되는 지점에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바람에 스탑을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돌파하고 나서 짧은 조정 주고 하락을 했는데 썩 움직임이 얘는
호주 달러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죠. 네. 설명은 마찬가지인데 얘도 지금 강한 상승, 강한 조정, 저점을 못 낮추는 조정, 이렇게 중간쯤에서 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구역 안에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기존 저점, 기존 고점을 높이지 않는 이상, 이 돌파가 약간 일시적인 돌파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이전에 두 번 고점을 찍은 이 라인까지,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죠, 전부 다. 다음 주에 거래하기가, 매주 종목들은 거래하기가 애매합니다. 단타로만 대응하세요, 그냥. 자, 달러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움직임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얘는 지금 저점을 계속, 서서히 높여가고 있다가, 수렴이죠, 얘도. 한눈에 봐도 이렇게 보이네요. 이 지점에서 강한 돌파가 나오고, 돌파를 계속 상승을 이어가지를 못하죠.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내 강하게 돌파 나오고, 강하게 하락 나왔죠. 하락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반등 나오는 위치는 상당히 괜찮죠. 고점을 많이 올린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이전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면서 딛고 올라가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맞죠? 고점이 지금 계속 낮아지는 모습. 그러다가 이전에 수렴 위치에 와서 캔들들이 작아지면 볼륨이 빠지다가 상승이 나왔지만 이전 상승 높이지 못하고 피보나치 618에서 바로 또 하락이 되죠. 네. 지난주에 또 이 4시간 차트잖아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또 여기서 이 지점에서 1시간 캔들을 확인하고 거래 포인트를 또 찾긴 찾았습니다. 네, 신호는 이거죠. 고점이 낮아지는구나.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 작은 캔들로 볼륨 빠지면서 완만하게 어느 정도 왔다고 보고, 저도 여기서 이제 더블탑 이렇게 나오면 확실하게 숏인데 그러지 못했고, 더 낮은 차트로 가면 신호가 나왔을 테지만 여기서 위익을 주는 이런 모양, 강하게 쏘는 캔들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전 흐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거래가 가능했죠. 낮은 차트로 가보면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15분 차트에서 보면, 이거는 요 기능을 써볼게요. 15분 차트에서 보면 이미 중요 레벨이나 이전 흐름은 우리가 체크를 다 해둔 상태죠. 네, 요 캔들 신호가 왔으면 여기도 잡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캐나다도 다음 주에는 얘는 조금 낫네요. 여기 밑으로 뚫고 들어가면 숏 포지션 한번 노려볼만 하고, 여기서 다시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바로 방향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약간 이런 모양,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는 이 지점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고, 여기는 지금 단기로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기준 잡을 때는 저점들이 이렇게 보기 좋은 추세는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저항 레벨들이, 지지 레벨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빠지면서 있죠. 이전 움직임들도 그렇고 거래하기가 상당히 좀 쉽진 않아요. 캔들이나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펀더멘탈 기본적인 상황만 봐서도 계속 상승을 이어갈 걸로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시간을 끌고 올라갈지. 오일이 올라간다 그러면 캐나다 달러가 또 강세죠. 캐나다 달러가 강세라고 하면 얘는 이제 캐나다 달러만 보면 위로 올라가야 되죠. 따라서 강세라면 내려가야 되죠. 근데 이제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달러 스위스 프랑도 지금 애매한 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뒤에서부터 보면 이 지점이죠. 이렇게 여기가
추세가 아주 잘 나온 건 아닌데 강하게 하락한 다음 여기를 깨고 서서히 깬 다음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여기 두 번 치고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약간의 수렴 움직임. 어쨌든 저점은 지금 차곡차곡 올라가고 고점 유지를 하는 움직임 나오다가 한번 빵 치고 다시 이 수렴 위치 여기 중요 레벨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면 최근 움직임의 고점을 보면 여기가 딱 중요 레벨로 제가 체크하고 있는 지점인데 여기서 딱 걸려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전 움직임들이 이전 흐름이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서 오고 왔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얘 역시도 애매합니다. 지금 위치가 확실한 거는 이 라인 이 구역을 벗어나 봐야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매주 종목들은 다 지금 다음 주에 뚜렷하게 방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초반을 한번 월화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지난주에 저희 멤버들하고 좋은 걸 했죠. 여기서 2시간 차트를 보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한번 먹고 여기서 숏 포지션 한번 먹고 저는 이 두 번째 숏 포지션 거래는 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이제 짧게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는 좋은 거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골드는 다음 주도 이 분석 그대로 한번 지켜볼 생각인데 골드는 이대로 그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제가 주간 리포트는 매주 종목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수렴입니다. 수렴. 이렇게 나오고 저점이 낮아지고 크게 보면 지금 얘가 한번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가 52.5K 여기가 한 48.5K 단기 추세를 보면 지금 뭐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치로 빠진 게 39.5 살짝 찍고요. 그리고 현재 지지받는 게 한 41K 정도 되네요. 41K 지점에서 지금 수렴받는 모습. 얘도 위로 뚫고 갈지 밑으로 뚫고 갈지 제가 좀 애매하게 보입니다. 지금. 다음 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파동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게 빠지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으로 주간 리포트 9월 마지막 주 주간 리포트 설명을 마치도록 할 것이고 정리를 하자면 다음 주에 이제 분기 결산을 해야 되니까 기관들 움직이면 아마 어지러울 것이다. 매주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단타 내지 수익은 일단 챙겨두시고 절반 가지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